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교과서 밑줄 긋기 시간입니다. 우선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구매 의사와 능력을 갖춘 수요자가 어떤 제한화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욕구다. 이때 욕구는 실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매하길 희망하는 최대의 수량이다 라는 것이고, 수요량이라는 것은 특정 가격에서 나타나는 수요를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음의 관계 또는 역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걸 우리는 수요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으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것이 있는데,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더라. 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 나타나고 수요의 변화는 선의 이동이 나타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에서 가격 이외의 요인에는 소득, 기호, 수요자의 수, 연관제의 가격,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 등이 있다. 그래서 이때 연관제라는 것은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는데, 대체제는 용도가 비슷해서 서로 대신해서 또는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이고, 보완제는 소비할 때 같이 할 경우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으로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판매 의사와 능력을 갖춘 공급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욕구다. 그래서 이때 욕구도 내가 실제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길 희망하는 최대의 수량이다 라는 것이고, 그때의 가격은 내가 적어도 받아야 되는 최소 가격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공급량이라는 것은 특정 가격에서 나타나는 공급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줄어든다. 즉,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양의 관계 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난다. 우린 이것을 공급법칙이라고 불렀죠. 마찬가지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는데,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화해서 공급량이 변화하는 것이고, 공급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해서 공급량이 변화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는 점의 이동이 나타나고 공급의 변화는 선의 이동이 나타난다. 그리고 공급의 변화에서의 요인은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기술, 공급자의 수,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 등이 있더라. 다음으로 시장의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봤더니,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우리는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되더라. 자,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많거나 또는 적을 경우 우리는 균형이 도달하지 않는데, 그때 발생하는 게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있다. 초과 수요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을 때, 초과 공급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을 때. 그래서 초과 수요가 나타날 때를 먼저 보면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아서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반대로 초과 공급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고, 이때의 초과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하락해야 되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으로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요가 변동할 때 시장 균형이 변동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증가할 경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서 균형점이 생겼죠. 그런데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즉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을 보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하고 수량도 상승하더라. 자, 반대로
수요가 감소할 때를 봤더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됐는데 수요가 감소해서 곡선이 좌측 이동할 경우 새로운 균형이 도달하게 되고 이때의 가격은 하락하고 수량도 하락하더라. 자, 그 다음에 공급의 경우를 한번 보면 기존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됐는데 공급이 증가했더니 즉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더니 새로운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고 이때의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더라. 다음으로 기존에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즉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했더니 새로운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게 되고 이때의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더라.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균형 가격들이 변동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보면 수요와 공급의 변동은 시장 균형을 변동시킨다. 즉, 다시 말하면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해서 무슨 이동? 전의 이동이 발생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변화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수요의 변화를 시키는 요인과 공급의 변화를 시키는 요인을 안 다음에 수요와 공급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아야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 1과 같으면 단위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라고 한다 했고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필수품이거나 대체재가 적은 상품이면 비탄력적이고 사치품이거나 대체재가 많은 상품일 경우에는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가격 변동에 대해 수요자가 대응하는 기간이 짧으면 비탄력적, 길 경우에는 탄력적이더라. 자,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동에 따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과 같으면 단위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생산기간이 짧고 저장이 가능할 경우에는 탄력적이고 생산기간이 길고 저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비탄력적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둘 다 가격 변동률분의 수요량의 변동률 또는 공급량의 변동률로 구하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에서도 우리가 가격 결정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 먼저 노동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동에 대한 수요 공급이 만나서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되는 시장을 노동시장이다 라고 하고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에 대한 공급이 만났을 때의 가격을 우리는 임금이라고 부르고 그때의 수량을 고용량이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금융시장은 자금에 대한 수요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는 시장을 금융시장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자금에 대한 수요와 자금에 대한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는 그때의 가격을 이자율이라고 부르고 그때의 수요량을 자금 거래량 또는 균형 자금 거래량이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